여러분, 방향무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난 내력을 아십니까? 사기 자대 결전에 등장하는 현가라는 사람이 연나라에 살면서 축이라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고점리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연나라의 저잣거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면 저잣거리 한복판에서 고점리는 악기를 연주하고 현가는 노래를 부르다가 이윽고 대성통곡을 하곤 했답니다. 그때 그들의 행동은 마치 자신들의 옆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방향무인이라고 씁니다. 곁방, 가트략 없을무, 사람인자를 쓰는데 마치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현가는 술꾼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독서를 좋아했고 각지에서 찾아온 현인과 호걸, 덕망 있는 자들과 교분을 맺었으며 연나라의 처사였던 전광이란 사람도 현가를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전광도 현가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잘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기원전 233년 연나라 태자인 단이 인질로 있던 진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단은 조나라의 인질로 살면서 조나라에서 태어났던 진왕정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지만 정이 진나라 왕으로 즉위하고 단이 다시 진나라의 인질로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에 분노한 단은 연으로 도망쳐서 복수를 하려고 진왕정을 암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이 사부의 소개로 전광을 알게 되었고 전광은 현가가 능히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에게 현가를 천거하게 되었습니다. 태자 단이 전광과 모의한 뒤에 돌아가면서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2번이나 당부하자 전광은 현가에게 이야기를 고한 뒤 태자에게 의심을 품게 했으니 내가 부덕한 탓이다 라며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버립니다. 진왕정을 암살하라는 의뢰를 받은 현가는 진왕에게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왕을 만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때 진나라에서 번옥이라는 명장이 연나라로 도망쳐와 살고 있었는데 진나라에서는 번옥이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만호후로 삼아주고 천금을 준다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번옥이의 일가족 모두는 죽임을 당해 있었고요. 독한 땅을 바치는 것과 번옥이의 목을 바치는 것이라면 진왕도 기꺼이 만나줄 것이라며 현가는 단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했지만 태자단은 영토는 몰라도 자신의 의지에 도망쳐온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며 거절합니다. 태자 단이 번옥이를 참아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가가 직접 번옥이를 찾아갑니다. 내가 연나라의 오한거리를 제거하고 번장군의 원수도 갚을 묘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귀가 솔깃해진 번옥이가 앞으로 바짝 몸을 당기며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상금이 걸려있는 번장군의 목을 진왕에게 바친다고 하면 진왕이 기뻐하면서 나를 만나줄 것입니다. 이때 내가 비수를 숨기고 진왕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찔러 죽이면 분명 장군의 억울함도 풀고 연나라의 우한거리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번옥이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을 현가에게 내주었습니다. 한편 태자단은 암살에 쓰기 위한 예리한 비수를 수소문한 끝에 조나라 사람인 서부인의 비수를 대금을 주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수에 독을 바르고 시험삼아 사형수를 배워보니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리에서 현가는 번옥이의 수급과 독항당 지도를 가지고 역수를 건너갑니다. 단과 고점리와 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역수가에서 배웅할 때 고점리는 축을 연주하고 현가는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비통한 가사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역수에 부는 바람은 쌀쌀하고 강물은 차갑구나. 대장부 한 번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이미 갈 때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고 보아야겠지요. 진나라에 도착한 현가가 진왕정에 총애하는 신하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드디어 진왕정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현가는 직접 진왕정에게 지도를 주며 어디서 어디까지 바치는지 설명해 드리겠다며 가까이 접근했고 두루마리로 된 지도를 풀자 두루마리 끝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검이 나타납니다. 현가는 비수를 잡고 진왕의 소매를 잡아 그를 찌르려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진왕의 옷소매만 끊어지고 진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왕이 검을 뽑으려 했으나 검이 길어서 칼집에 걸려서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왕은 달아나서 기둥을 잡고 돌다가 신하들이 검을 등 쪽으로 돌려서 뽑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침내 검을 뽑아 현가의 넓적 다리를 베어버립니다. 쓰러진 현가가 비수를 던졌으나 진왕이 피해버리니 비수는 헛되이 기둥에 박히고 말았지요. 현가는 이제 이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기둥에 의지해서 다리를 뻗은 채 말합니다.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왕을 산채로 잡아 겁박해서 연나라의 안전을 약속받아서 태자단에게 보답하고자 했던 때문이다. 이 말은 내가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이지요. 이에 좌우 신하들이 달려들어 현가를 죽여버립니다. 어쨌든 진왕정은 살아남아서 훗날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봉건제도를 폐지해버리고 다 군현제로 만들어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만들어버리지만 진나라가 혹독한 법으로 백성을 학대하는 바람에 봉기가 일어나서 15년 만에 망하고 이후에 항우와 유방이 다투다가 유방이 승리해서 한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진왕정이라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입니다. 방향무인이라는 말은 원래는 성격이 활달하여 남의 이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아나무인 오만방자 등과 함께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